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계산할 때 유의할 것, 계산 안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얘네들은 어떻게 전화량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 대해서 무한한 기대에 대해서만 계산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요. 자, 그러면 우리 대전 입자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부터 전기장구하는 거 하다가 말았지? 네. 자, 포텐셜에서 전기장구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 포텐셜이라는 것은 dV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그냥 원초적인 것으로 보도록 할까? 원초적인 것으로 보도록 할게. 우리 보존력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어요. 자, 보존력이 한 일은 인테그럴 보존력 도트 ds다라고 얘기해주고, 자, 이 값이 바로 뭐가 되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의 값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외력의 한 일에 대한 음의 값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얘를 미분형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FC 도트 ds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du다라는 표현을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자,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어. FC라고 하는 것은 Q이라는 값이라고 쓸 수 있겠지, 플럼에서. 자, 그리고 DU라고 하는 값은 Q 곱하기 DV라고 써줄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정기 포텐셜의 정의였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네. 자, DU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FC 대신에 바꿔 써주자. QDV라는 값은 Q 곱하기 2 도트 DS라고 나타내 줄 수 있어. DV라는 것은 2 도트 DS라고 쓸 수가 있네. 자, 여기서 전기장 E라고 하는 값은 EX 더하기 EY 마찬가지 ds라는 것도 직교좌표 비해서 dx r 더하기 dy j 더하기 dg k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했지. 아마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 설명해 드렸었을 거야. 자, 따라서 dv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빼먹었지. 자, 얘는 마이너스 EX dx 마이너스 EY dy 또 마이너스 EG dg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EX라는 값은 마이너스 dx분의 dv라고 쓰면 되는데 y와 g가 일정할 때 이 y라는 값은 마이너스 dy분의 dv에 xg가 일정할 때, 자, 이 g라는 값은 마이너스 dg분의 dv에 xy가 일정할 때.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이렇게 바꿔보지. 자, 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상수 취급해줬다는 얘기지. 그런 미분을 우리는 현미분이라고 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라고 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라고 쓸 수 있고, 얘도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라고 쓸 수 있게 돼. 그래서 이런
정의를 우리 대연산자라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라운드 x는 라운드 누가 들어가 y에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j에 더하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k라는 얘기를 써서 자 얘를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줄 수 있다. 정기장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쓰고 v라고 하는데 뭐라고 읽어준다라고 했지? 그래디언트라고 읽어준다라고 했지. 자 경사도와 관계 있다라고 얘기했어. x 변화량에 대해서 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행히도 일반 뷰 과정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까지 사용하지 않고 변수가 하나의 녀석에 대해서 쓰게 된다고. 그 변수를 s라고 한다면 얘는 대표값을 이렇게 쓸 수 있어. s 성분의 전기장을 마이너스 ds분의 dv로 나타내서 써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자 점전화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보자. 전위를 일반적으로 계산해주는 I 점전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점전화의 포텐셜은 전위 포텐셜은 얼마? K 곱하기 즉 3파이 이프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K라고 쓰느냐 K 계속 써. 네. 지금은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가지고 그냥 3파이 이프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데 K라고 쓰시면 그냥 간편하잖아. 쓰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원래는 무방한데 선생님들이 까다로운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그거버린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곱하기 5분의 Q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용한 전기장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얼에 대한 성분이지 마이너스 d 얼분의 dv가 돼버리는데 dv가 돼버리는 마이너스 3파이 이프실론 제로분의 q 곱하기 d 얼분의 d 얼분의 1이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얼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3파이 이프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는 것을 쓸 수 있다라고. 결과 얼과 계량에 대해서 섭외해주는 경우에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는 이러한 정기장, 광장, 정장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포텐셜 구하는 게 쉽거든. 포텐셜 구하는 게 쉬워서 이 전기 포텐셜 이용해서 전기장 계산해주는 게 유리하다. 아주 지저분한 거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말자. 진짜 극단적으로 대그러운 적분을 비교적 쉬운 적분으로 전기장까지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룰 수준이라면 해주겠지만 그럴 수준이 아니라서 그냥 저는 패스를 할게. 자 24-7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24-7 이야기. 자 여러 입자들이 있을 때 그때 전기 포텐셜 에너지 대전 입자들의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스칼라기 때문에 무조건 더해주면 돼.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단일 입자에 대해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지. 맞아?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어. 무한대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대전된 에너지가 없고 여기에 어떤 전압 Q2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Q2가 있대요. 이 거리가 얼 1, 2라고 하지. 그렇다면 머리에서 이 전압을 가져놓는 1이 바로 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때 포텐셜 에너지 U1, 2라는 녀석은 이런 값이 나타나게 3파이
Epsilon 제로분의 1 곱하기 얼분의 Q1, Q2라는 식이 포텐셜 에너지. 이 점에 대한 얘의 정의값이 있지? 그래서 무한대에서 Q2를 이동시킨데 이런 델타 V 곱하기, 즉 V 곱하기 무한대는 0이니까 Q2가 되버렸어. 이 식이 되버렸어. 오케이? 참고로 이 위치에서의 포텐셜은 1, 자 V12라고 할게. 얘는 자 4파이 이프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12분의 Q1. 얘를 이동시키는데 한 얘의 크기는 Q2 곱하기 V12가 돼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입자를 가져왔다 놔볼게. 자 얘는 Q1이고 얘는 Q2야. 얘는 Q3를 갖다 놔. 이 거리는 좀 전처럼 얼12. 이 거리는 얼1, 얼13. 이 거리는 얼23가 되는. 한 입자는 갖다 놓으면 에너지 상호 관계가 두 개가 더 생기겠지. 네. 자 그래서 얘는 U12 더하기 U23 더하기 U13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돼요. 자 따라서 얘는 자 4파이 이프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자얘 얼12분의 Q12 원래 있던 에너지 더하기 얼23분의 Q2 Q3 더하기 얼13분의 Q1 Q3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자 그다음에 한 입자가 더 있대. 그럼 항이 몇 개가 더 추가되지? 3개가 더 추가가 되지. 그래서 입자 하나가 늘 때마다 자 차례차례 에너지가 증가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많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그마 I J인데 J는 I가 아닌 녀석에 대해서 U I J가 돼. 또 I 자체는 I가 아닌 I야. 자기 자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네. 자 I는 I가 아니고 또 J도 I가 아닌 상태에 자이 합이 되어버려서 얘는 이렇게 나타났어. 파이 이프론 제로분의 1 곱하기. 근데 이거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II가 중복됐다라고 한다면 또 JI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라는 합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이유는 이 계산에는 UIJ가 나타날 수 있고 JI가 될 수도 있어서 같은 값이거든. 요것만 계산하면 더블 카운팅이 돼버리겠지. 네. 더블 카운팅이 돼버리니까 얘는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UIJ라고 하는 녀석은 자 얘는 4파이 이프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IJ QI QJ 라고 써서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요. 아주 엉뚱한 옛날 올림피아드 문제 하나 얘기해 줄까? 옛날 요 포텐셜 에너지가 나온 김에 그걸 이용하는 옛날 올림피아드급 문제를 하나 보자. 자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정사면체 형태로 똑같은 전하들이 있대. 이 전하들을 실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절연시켜 놓은 거지. 한 변의 길이가 모두 A라고 하죠. 이런 정사면체가 있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실 하나를 끊어버린 거야. 실 하나를 끊어버려. 오케이? 이때 얘가 받는 자, 이 입자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비교해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 현재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입자가 똑같잖아.
관계가 몇 개 있어? 6개 관계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얼마? 6 곱하기 4파이 입실은 제로분의 1 곱하기 a분의 q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돼. 하나를 끊어버리면 청력이 작용하잖아. 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버리니? 중간에 펼쳐지겠지. 네.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고, 펼쳐졌다 반성으로 다시 꺾고 가. 그 다음에 다시 펼쳐지게 돼. 오케이? 네. 이때 얘들의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자, 얘네들은 어떤 속도를 갖게 될까? 이런 형태의 속도를 갖게 될 거야. 펼쳐지고 있는 동안에 얘는 이쪽 방향 운동하지?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도 이쪽 방향 운동한다. 오케이? 이렇게 펼쳐질 때 전체 질량 중심이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녀석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때 얘들이 가는 속도는 모두 다 어때? 같대. 얘 질량은 m이라고 한다. 지구 관계가 끊어진 아이가 얘 하나의 관계만 끊어졌지. 네. 그리고 그 관계가 요 포텐셜 에너지가 된 거야. 그럼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요 i라는 녀석은 5 곱하기 4파이 입실현 제곱분의 1 곱하기 a분의 q 제곱이 되고, 요 길이가 얼마가 되지? 루트 3a가 돼버리겠지. 맞아? 네. 루트 3a가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돼? 3파이 입실현 제곱분의 1 곱하기 자 루트 3a분의 q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렸어. 그치? 자, 그리고 얘 나중에 운동의 에너지들이 존재하는 운동의 에너지는 입자 4개가 동시에 v라는 속도로 운동하게 된다라고 해. 오케이? 네. 질량 중심에서의 속도가 운동량의 합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도 반대방향으로 F로 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 입자 4개가 1 mv 제곱으로 운동을 하게 된대. 자, 그렇다면 이거 F야.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이 같아야 되겠지. 네. 즉 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3파이 입실현 제곱분의 1 곱하기 a분의 q라는 값이 자 4파이 입실현 제곱분의 1 곱하기 루트 3a분의 q 제곱이 제곱하기 얼마? 2분의 전체 200의 mv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렸지. 자, 넘겨주게 되면 얘는 2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파이 입실현 제곱분의 1 곱하기 a분의 q 제곱에 자,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돼버리지. 그러면 얘 뭐가 돼버리니? 통분해버리면 루트 3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돼버리네. 따라서 v라고 하는 값은 이거 k라고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파이 입실현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을 살려줄게. 2ma분의 q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분이 되겠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이용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지 부수 법칙에 관한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자, 이번에는 고립된 도체의 전기 포텐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고립된 도체에서의 전기 포텐셜은 항상 어때? 등전이를 이룬다라는 얘기까지만 해주도록 할게요. 뭐 쓸데없는 얘기일 것 같아. 자, 얘는 항상 등전이를 갖는다. 즉,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뭐가 된다는 얘기지?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 대신에 좀 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얘기야. 자, 도체에서 얘기해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전하들은 뾰족한 쪽에 많이 모이게 된대. 그죠? 네. 뾰족한 쪽에 더 전하 밀도가 높아. 그
이쪽에 한 대전된 도체가 있어. 얘는 지금 대전된 전하량이 Q1이에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A가 자, 얘를 금속 도선에 연결된 또 다른 도체구와 연결되어 있고, 이 도체구에는 지금 현재 Q2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반지름은 B라고 이야기해보자. 자, 얘의 전압 밀도, 표면 전압 밀도가 되는 것을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얘의 표면 밀도가 시그마 2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시그마 5가 시그마 2라고 얘기할 때 Q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버리죠? Q는 표면에만 분포하니까 3파이 A 제곱 곱하기 시그마 1이 Q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Q2라는 값이 4파이 B 제곱 시그마 2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때 이 표면에서의 전이 V1은 4파이 이필론대로 1 곱하기 A분의 Q1이 되고, 또 V2라고 하는 값은 마찬가지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 곱하기 B분의 Q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의가 같아요. V1이라는 녀석이 V2와 같아요. 뭘 이룬다는 거지? 연결된 도체는 등전위를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등전위를 이루기 때문에 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주네요. 자, Q1, Q2 대입해놓고 둘이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A 곱하기 시그마 1이라는 녀석이 B 곱하기 시그마 2가 같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시그마가 1.5가 돼요. 즉, 이런 전압 밀도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자, 이때 Q1과 Q2에 대해서 그 비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Q1과 Q2가 만약에 최초에 어떤 큰 값을 줬다면, 나중 Q1 더하기 Q2라는 값을 줬다고 한다면 어떤 비로 전하가 나뉘냐면 이렇게 나뉘게 돼. Q1 대 Q2라는 녀석의 비를 보면 A 제곱 시그마 1이라는 녀석 대 B 제곱 시그마 2라는 값이 돼버리지. 근데 A 시그마 1이 B 시그마 2와 같기 때문에 얘는 자, 뭐라고 쓸 수 있어? A 대 B라고 써줄 수가 있대요. 반지름이 작으면 전하밀도는 높지만 결국에 총 전하량은 조금이라는 얘기야. 전하량은 좋지만 전하가 밀집되어 있는 거야. 이해해요? 네. 그래서 반지름이 만약에 1대 2다 그러면 전하량은 1대 2로 나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이쪽에 반지름이 어린 도체 구에 전하가 얼마 있다라고 할까? 플러스 3쿠lum이 있다라고 하자. 플러스 3쿠lum이 있대. 자,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2열인 곳이 있어. 여기에 총 전하가 얼마가 있다라고 해볼까? 총 전하가 얼마? 자, 2쿠lum, 3쿠lum, 똑같이 3쿠lum 있다라고 해보자. 두 녀석을 접촉시키면 두 녀석에 대한 총 전하는 얼마가 되지? 6쿠lum이 돼. 다시 두 개를 나누는 거야. 두 개를 나누게 되면 각각의 전하는 몇 대면 1대 2라는 비를 가져야 돼. 그렇다면 여기에는 몇 쿠lum이 오지? 2쿠lum이 오고 여기는 3쿠lum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예? 하지만 여기는 전하가 밀집돼 있어. 작은 표면적에 2쿠lum이, 얘는 넓은 표면적에 4쿠lum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전하 밀도는 이렇게 다르지만, 자, 전위는 항상 근전위를 이루고, 자, 이때 이 특성에 따라서 전하들이 나뉘는 관계를 한번 잘 지켜보세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장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장 전기용량 축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축전기는 오리지널 형태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회로를 이용한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얘는 조금 복잡해진 양태가 나타날 거예요. 일반 물리보다 오히려 회로들을 포함하는 문제들이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축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25장 축전기. 아마 1학기 때는 이 전기하고 자기 쪽이 메인이 될 거야.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그리고 현대물리가 서브로 들어가실 거예요. 현대물리 부분이 서브가 될 거예요. 근데 좀 역학에 좀 안다는 부분들이 좀 있지. 단진동 안에 있지. 그 다음에 유체역학도 안 했는데 유체역학은 선배들 때는 여태까지 안 했어. 근데 했다 안 했다 자꾸 그래갖고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단진동 안 했고 또 뭘 안 했지? 역학적 파동도 안 했지. 근데 역학적 파동은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왜? 우리 파동 간섭 회절 다 했잖아.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연력학은 끝났지. 그래서 아마 역학에서 단진동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중력하고 케플러 운동도 안 했지. 그 부분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보면 나중에 진도를 어느 정도 예측 진도를 뺀 다음에 그때 나가도록 할게. 아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양자론 전까지가 시험 범위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특수상대성 이론 근처까지 시험을 많이 보셔. 타임수를 나눠갖고 나가는데 T타임스 네임이 수업량이 적을 거야. 자, 그러면 축전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중에서 전기 용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기 용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전화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전기용량은 C라는 기호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용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단 기초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책이 너무 건너뛰어 버렸어. 자, 어떤 전화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 전화를 저장시켜 놓으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면 얘들은 쉽게 방전이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검정기에 전화를 저장시켜 봤다라고 하죠. 검정기에 플러스 전화를 저장시켰어. 플러스 전화를 저장시켰어. 얘는 비교적 오래다. 실제 검정기병에다 넣고 대전시켰더니 일주일 후에도 벌어져 있더라고. 아주 서서히 방전되나 봐. 자, 이때 여기에 저장된 전화를 거의 영구적에 가깝게 보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보관시켜주면 돼. 자, 여기에 급한 하나를 달아. 급한에다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또 다른 급한을 연결시켜. 자, 그래서 얘를 접지를 시켜버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던 플러스 전화들이 죄다 안쪽으로 몰려와. 안쪽으로 몰려오게 돼. 그리고 이쪽은 전자들이 플러스 전화의 유혹에 빠져서 안쪽으로 또 모여들어.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시켜 놓게 되면 얘들은 전화들이 상당히 더 오랫동안 저장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이때 얘가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을 전기 용량이라고. 오케이? 이걸 전기 용량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 관계를 이용해 전기 용량의 대략적인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전기 용량. 전화 하나들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해.
전 하나가 왜 전하들끼리 같이 나오기를 반발력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너무 좁은 영역에서는 전하들이 많이 모여있지를 못해. 그렇다면 전기를 많이 모아주려면 급판의 넓이가 어떻게 해야 돼? 넓을수록 좋겠지. 그래서 얘는 급판의 넓이에 비례. 자, 급판의 넓이에 비례. 자, 그 다음에 또 이 전기 용량은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놔봐.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놓으면 당기는 힘이 강해지지.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되니? 전하가 빠져나가 버려. 방전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면적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돼. 여기서 D는 극판의 간격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반사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또 면적 A에 비례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얘는 진공 중에서 이렇게 놓게 되지. B분의 2kg대로 A라고 쓰기로 했다. 이게 일반적인 진공에서의 전기 용량 더하는 식이 될 겁니다. 자, 한편 자, 이 축전기에서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어떤 게 있습니까? 축전기에서는 코주구식이라는 식이 존재해. 자, 우리 전기 회로에서 온법칙과 유사한 법칙이 있어. 유사한 식이 있는데 그 관계를 얘기해보자. 우리 축전기를 흔히 누구에 비유하냐면 물에 대해서 비유해 줄 수 있어. 전기를 물에 대해서 비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자, 그래서 우리 물컵을 이용해서 전기 용량을 표현해 볼게. 자, 물컵을 이용한 표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중에 물컵이 있어요. 자, 물컵이 있어. 자, 이때 물컵에 물을 넣어주게 돼. 자, 이 물을 넣어주는 걸 우리는 전하량에 비교해줘. 왜 양이? 전하량에 비교해줘. 이때 물컵이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지. 물을 더 많이 부을 수 있잖아.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 단면적을 우리는 전기 용량이라고 비교해줘. 그때 채워지는 물의 높이가 있어. 자, 물의 높이가 전위 차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전위 차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게 되는데, 자, 얘를 여러 가지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같은 높이를 갖게 할 때, 같은 높이를 유지시킬 때 채워지는 물의 양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단면적이 요만큼이 있어. 자, 이때 이 아이에게 같은 높이만큼 유지하게끔 물을 넣어주지. 자, 이번에는 단면적을 더 넓게 해봤어.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워봤어. 들어가는 물의 양은 누구에 비례하지? 들어가는 물의 양은 누구에 비례해? 자, 이 높이를 V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할게. 자, 이때 채워지는 물의 양을 Q라고 하는데 바로 채워지는 물의 양 Q가 누구에 비례한다?
단면적인 비례수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단면적을 A라고 안 하고 C라고 하면 되겠지? 소리 C로 바꿔줘. C로 쓰기로 하자. 자, 이번에는 같은 양의 물을 부어줄 때 나오는 살펴보죠. 같은 양을 부어줄 때 한번 살펴보고. 자, 이것도 앞쪽에 용기가 이렇게 돼 있지. 같은 양의 물을 부어주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얘는 물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찼대. 그런데 극판의 넓이가 이 단면적이 넓은 아이, 즉 정경량이 큰 아이는 물이 얼마큼 차? 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게 되면 조금밖에 안 차겠지. 네. 그래서 Q가 일정할 때는 자 물의 높이는 단면적의 반비례하는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용기인데 자 단면적이 같아. 자, 같은 단면적에 용기에 물을 채우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래. 자, 같은 단면적에 물을 넣어주자. 자, 얘는 물을 이만큼 넣었어. 근데 더 많은 물의 양을 넣으면 얘는 어때? 더 높이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높이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즉 단면적이 일정할 때 이런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관계들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은 자 단면적에 비례하고 물의 높이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측정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하량, 측정기에 대전될 전하량은 전기 용량 곱하기 두 극판 사이의 전의 차이가 돼요. 전이 차이로 우리는 전압이라고 표현해주지. 그래서 Q는 CV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온법칙하고 유사한 법칙이 되네. 그래서 전기용량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 V분의 Q가. 그래서 1V의 전압으로 1쿨룸의 전하를 저장시킬 수 있는 전기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페럿이라고 해요. 1페럿. 자, 그래서 이 페럿은 쿨룸 퍼 볼트라는 단위를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1페럿은 1볼트의 전위 차이를 갖는 투급한 1쿨룸의 전압을 대전시키는 전기 용량을 의미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1페럿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근데 페럿이라는 값이 어마무시하게 큰 값이야. 왜? 1쿨룸이 무지 큰 전하량이거든. 엄청 큰 전하량이야. 만약에 내가 1쿨룸을 접했다. 내 몸을 지나게 되면 나는 감전돼서 죽습니다. 1쿨룸 내지 2쿨룸만 나와도 죽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전기용량을 쓸 때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페럿 단위로 써. 1마이크로페럿은 얼마인데 10의 마이너스 6페럿이야. 그 다음에 피코페럿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요즘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에서의 전기용량 정도가 되겠지. 10의 마이너스 10에서 페럿이 된다. 나오게 됩니다.
하는 식, 일명 큐추브 코주브식이라고 해서 기억해두면 엄청 기억이 오래갈 것 같아요. 코주브식이다. 자, 그러면 축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인데, 자, 축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 잠깐만. 회로에 얼씨 회로가 있을까? 얼씨 회로. 자, 얼씨 회로가 없으니까, 자, 뒤쪽에 나오게 될 거야. 직류 회로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냥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축전기를 대전시키기. 자, 축전기를 대전시키는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미분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미분 방정식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를 대전시키기. 축전기의 대전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습니다. 뒤쪽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두 번 달아드릴게. 직류회로에서 나와 하나가. 자, 이쪽에 스위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회로는 정이 있어야 돼. 자, 이게 축전기가 존재한다. 이 전경량을 C 전값을 O이라고 하고, 이때 기전력이 E라고 하죠. 스위치를 붙이게 되는 순간 전압가 저장이 되질 거예요. 얼마큼의 전압가 저장되지고 언제까지 저장되는지를 살펴보고, 다 저장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이 회로의 이 순간에 처음부터 얘는 일정한 전류값 같지 않고 전류값이 점점 증가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처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얘기해보자. 이무의 전류와 임의 시간에 때 임의 전류 I라고 볼게. 그렇다면 E라는 값 마이너스 이 양당 간의 전압의 차이는 얼마가 되지? I 얼이 되버리지. 네. 자, 그리고 이 양당 간에는 전압의 차이가 얼마큼이 될까? 코주브식을 이용하면 C분의 Q가 됐다라고 해요. 이 순간에 여기는 지금 전압가 약간 대전돼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대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플러스 북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북한 쪽에 마이너스 쪽이 연결돼서 마이너스 Q가 대전되어 있다라고 해요. 일단 이 마이너스 I 얼이라는 값 마이너스 C분의 Q라는 값이 뭐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I라는 요소는 뭐가 되지? 일정한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압량의 B가 되겠지. DT분의 DQ가 I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이니까 그냥 쓰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바꿨어. E 마이너스 C분의 Q라는 값은 얼 곱하기 DT분의 DQ라고 써줄 수가 있어. 얘는 Q에 관한 함수야. Q에 관한 0차항, 1차항이야. 그 나머지 부분으로 변수를 분리시켜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E 마이너스 C분의 Q분의 DQ라고 하는 값은 얼분의 1 DT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분의 DT. 그러면 대전시키는 걸 보자. 얘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임의 시간일 때 Q만큼 대전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E 마이너스 C분의 Q분의 DQ라는 값이 인테그럴 시간 0부터 t까지 됐다라고 해요. 얼분의 1 dt라고 합니다. 얘를 치환을 시켜주죠. 치환시켜주면 E 마이너스 C분의 Q를 U라고 나오자. 이걸 U라고 놓으면 얘는 다음과 같이 바뀌겠네. 마이너스 C분의 1 DQ라는 값이 DU가 되고,
적분 구간은 0 넣으면 2가 돼버리고, 자 C 넣으면 2-C분의 Q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치환시키게 되면, 자 얘는 2에서 2-C분의 Q까지. 자 얘는 얼마가 되지? U분의 1 곱하기 DQ라는 값은 마이너스 C DU가 돼버리겠네. 이 값은 얼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DT가 되겠네. 마이너스 C분의 2양시키고 적분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ln U 2에서 2-C분의 Q까지는 마이너스 월 C분의 T가 된다라고. 월 C분의 T가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얘는 ln 2분의 2-C분의 Q라는 값이 마이너스 월 C분의 T가 되겠지. 그럼 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또는 역을 구하게 되면 2분의 2-C분의 Q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월 C분의 T가 되겠죠. 즉 얘는 2-C분의 Q라는 값은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월 C분의 T가 되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C분의 Q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월 C분의 T가 됐대요. 따라서 이때 대전되는 전하량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게 돼요. Q라는 녀석은, 자 T에 관한 텀 쓰고 C 2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월 C분의 T라는 값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값이 될 때 이게 Q야.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돼. 자 이때 Q는 얼마가 되버릴까? 얘는 0이 돼버리니까 축전기 전압 곱하기 C가 돼버린대. 즉 얘는 언제까지 충전이 되냐면 양당 간의 전압이 2가 될 때까지 충전이 돼. 오케이? 이해해요? 자 전류가 그때 흐르지 않게 된다고 해. 그것도 알아보자. 이때 전류값은 어떻게 쓸 수 있어? dT분의 dQ라고 쓸 수 있거든. dT분의 dQ. 이걸 미분해 본단 말이야. 자 얘를 미분해 보면 뭐가 돼? 자 얘는 상수가 되지. C 곱하기 상수란 말이야. 그치? 상수가 돼버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 내려오지. 마이너스 월 C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월 C분의 T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 CC 지워지니까 전류 I라는 값은 얼분의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월 C분의 T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T가 0이면 처음이지. 스위치를 닫는 순간이야. 그때 전류는 마치 저항만 있는 회로처럼 흐르게 돼. 아시겠어요? 스위치를 연결한 순간에 축전기는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자 그리고 시간이 무한대가 돼버릴 때 그럼 전류는 뭐가 돼버리지? 0이 돼버린 거지. 이해해요? 전류는 0이 됐다. 자 이 회로를, 자 이게 특성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시간 T에 대해서 Q 값을 살펴보는데 Q 값은 언제가 될 때까지? C2가 될 때까지, C가 될 때까지 이런 형태로 충전이 되시다라고. 여기에서 전체 값의 약 0.969 정도의 값을 가질 때 그때 값을 우리는 시상수라고 하는데, 시상수 타임 컨스턴트가 시간 상수라고도 해요.
값은 어떤 함수 속에 차원이 있으면 차원이 들어가면 돼 안 돼? 함수 속에는 무차원 값이 들어가야 돼. 여기 보니까 익스포넨셜 안에 차원 값이 얼씨분의 t란 말이야. 무차원 되기 위해서 t는 얼씨와 같은 차원, 시간 차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얼씨가 시간 상수 돼버린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시간 상수가 되는 시각일 때 그때가 전체 총 채워질 수 있는 양의 약 70%가 조금 안 되는 양이 채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한편 전류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자. 시간에 대해서 자, 전류 I를 보면 자, 얘는 좀 특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자, 여기 전류가 안 흘렀어. 스위치가 오프돼 있었어. 이 순간에 스위치가 온 되는 순간에 얘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는 함수가 돼버려. 얘는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감소돼서 이런 형태로 감소되는 이런 값이 되고 이 값이 얼마나 돼? 얼분의 라는 값이 되는 거지. 이해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특정기가 대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대전이 되면 뭐도 되지? 방전도 되겠지. 네. 방전되는 과정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축전기의 방전. 축전기의 방전. 자, 축전기를 방전시키는 회로는 이렇게 나타내죠. 조금 전 회로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키도록 해요. 피곤해? 자, 스위치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스위치가 꺼지게 되는 거지. 네. 그죠? 얘로부터 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는 이미 대전돼 있던 누가 있어? 전압이 있단 말이야. 이때 이 값이 Q0가 되는데 Q0는 C 곱하기 E가 되거든요. 오케이? 얘와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대전돼 있었거든. 그래서 C20만큼이 대전돼 있었던 거야. Q는 CV에 의해서. 오케이? 네. 자, 얘를 이렇게 방전시키게 될 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자,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에 대해서 축전기의 전하량이 줄수록 감소할수록 전류값이 증가하겠지. 네. 그래서 I는 마이너스 dT분의 dQ가 된다는 얘기야. Q가 감소해야 I가 증가하니까 부호를 임의적으로 붙여준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근데 저기 저항도 있는데 측정기 전압이 이제로가 그렇게 돼요. 뭐가? 저기 저항은 2가 되냐고? 네. 전류가 안 흐르잖아. 완전히 대전되면 전류가 안 흐르잖아. 전압이 맞비기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지? 제가 2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네. 그럼 전류가 0이 되고. 그럼 축전기 저항 양당 간에는 전류 차이가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 회로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C분의 Q라는 값이 전압이나 마이너스 all I가 되고 이 값이 고리 규칙 회로 정리에 의해서 0이 되고 거지. 그러면 얘 식을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이항시켜주게 되면 all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dt분의 dq라고 쓰지. 이항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는 이 값은 c분의 q가 되어버렸대. 자, 변수를 분리해서 정리해주면 q분의 dq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c분의 1 dt가 되는 거야. 자, 얘는 적분을 해주지. 처음엔 q제곱 c2라는 값에서 이미 q가 될 때까지 자, 적분을 해보자. q분의 dq라는 값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c분의 1 dt가 돼. 0부터 dt까지가 되지. 그럼 얘 적분하면 뭐가 되지? ln q0분의 q라는 값이 마이너스 c분의 t가 되는 거지. 자, 역을 구하게 되면 쟤는 q0분의 q라는 값은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가 되고요. q라는 값은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이 값은 q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 또는 c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라는 값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q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나. 시간 t에 대해서 q 그래프를 보면 q가 내내 유지되고 있었어. 아마도 이 시간이 여기에서 0이라는 시간이 되겠지. 이 순간이. 자, 이때 스위치를 오프 시켜버려. 다른 쪽에 연결시켜버리면 이걸 끊어도 상관은 없어. 끊어도 상관없는데 똑같이 방전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끊으면 이거 회로가 아니고 닫힌 회로가 아니고 열린 회로인데 왜 흘러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익스포넨셜 함수대로 감수하는 이런 것들. 자, 또한 조율값을 한번 살펴보자. 자, 전류 i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dt분의 dq가 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c2 곱하기 마이너스 c 곱하기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라는 값이 되겠지. cc 지워지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을 때 곱하기 분의 2라는 값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스위치를 여는 순간에 전류값이 자, 여기에서 오프되는 거지.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값이 얼분의 2라는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고 풀이하는 미분방정, 이게 1개 미분방정식이거든. 1차 미분방정식이야. 그래서 물리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방정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에 대해서도 하기 쉬운 대로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를 대전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언제까지 대전된다고? 외부 전지와 같아질 때까지 대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간단한 예지 한번 볼까? 회로 문제에서 대전시키는 회로 문제들이 있거든. 그 회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보통은 물리 2 할 때 많이 쓰는데 물리 2 과목이 없어서 일부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되어 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연결된 회로가 있어. 처음에는 얘가 이쪽에 연결됐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갈 거야.
만약에 이대 자, 이 전압들 한번 줘보자. 얘 전압 몇 볼트라고 할까? 몇 볼트라고 할까 이거? 좀 크게 20. 20볼트. 자, 여기 전기용량은 얼마라고 할까? 전기용량 얼마라고 할까? 5 마이크로페로? 마이크로페로 줄여야 돼. 좀 크게 10 마이크로페로 줄여볼까? 10 마이크로페로. 얘는 얼마라고 할까? 20 마이크로페로 줄여. 이렇게 된 회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스위치가 2대 연결됐을 때, 자, 스위치가 2대 연결되어졌을 때, 자, 이렇게 연결할 때, 자, 축전기에 대전된 전압량은 얼마예요? 자, 얘는 없는 거지. 2대 연결돼 있으면. 그럼 여기에 저장된 전압량 Q는 얼마가 돼? CV가 돼버리지. CE야. CV야. 그러면 얼마가 돼? 10 마이크로페로 곱하기 20볼트가 돼버리지. 그럼 전체 양이 얼마? 200 마이크로쿨롬이라는 값이 대전되게 돼. 오케이? 200 마이크로쿨롬이 대전되게 돼. 자, 이번에는 스위치가 2에 연결되었을 때, 자, 연결되었을 때, 자, 이 두 녀석 사이에 각각의 대전된 전압이 전화가 나뉘겠지, 그지? 네. 각각의 대전된 전압량과 자,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한다면 AB 사이의 전압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전압 또는 전이차를 계산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최초의 대전된 전화량이 얼마였어? 제였단 말이야. 200 마이크로페로차, 200 마이크로쿨롬이 됐어. 이 값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나뉘지? Q1과 Q2로 나뉘게 되는 거야. 봐봐,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플러스 200이 있었겠지? 그죠? 그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플러스로 가겠지? 반면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있었지? 일부의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겠지? 마이너스. 예? 네. 그래서 언제까지 갈까? 이거 얘는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가. 양쪽의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거든.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까지 가니까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어. 자, 그림을 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Q1이 있고 이쪽에 Q2가 있어. 자, 마이너스 Q1이고 마이너스 Q2가 있고 그리고 이 양당 간의 전압을 V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 코주부식을 각각 써보는 거야. 얘 전기용량 C1이었지? 얘 전기용량 C2란 말이야.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Q1이라고 하는 녀석은 C1, 즉 10 마이크로페로 곱하기 V야. 그치? 또 Q2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돼? 20 마이크로페로 곱하기 V가 되는 거지. 그쵸? 자, 이때 요 식에 의해서 Q1 더하기 Q2잖아. 얘는 10 마이크로페로
더하기 20 마이크로페로 곱하기 얼마? V가 돼버린 거지. 그럼 전체 전압은 얼마가 되니? 3분의 20V로 바뀌어버린 거지. 네. 맞아? 문제 풀이 방식이 똑같아. 거의 유사한 문제들 무지하게 많아. 자, 그래서 3분의 20V가 돼버렸고요. 자, 여기에서 Q1이라는 녀석으로 하면 얼마가 돼? 3분의 20 넣어주면 얘는 3분의 200 마이크로 쿨. 자, Q2는 그렇다면 얼마가 되니? 3분의 400 마이크로 쿨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이런 꼴로 풀이하는 문제들 상당히 많아. 회로에서 기출에도 무지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연습 좀 해보십시오. 회로는 축적률은 거의 다 이거 아니면 미분 방정식 아까 써서 푸는 문제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가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축전기 단면적 같은 거 변화시키고. 그거는 이제 좀 뒤쪽에 근데 과거에서 문제 잘 안 해주는 거. 그 옛날에 이제 물을 기초 단계거든, 중학교를. 그리고 일반 물이 나가는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잘 안 써. 쓸 수도 있는데 보통 고급물이 들어가면 그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내주시는 편이에요. 그 다 정리해가지고 가르쳐줬는데 여태까지 그 파트에서 시험 때 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뒤쪽 나가다가 뒤에 있으면 한번 그거 자료 가장 좋은 게 옛날 하이탑 자료가 가장 좋거든. 인쇄 갖고 한번 구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배우는 얘기하고 차원이 좀 달라갖고 잘 안 내주시더라. 되게 좋은 예제들이 많거든. 그 부분도 극한의 간격을 갑자기 멀게 하고 그럼 정용량이 변하잖아. 그러면서 회로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생기거든. 그런 변화들을 많이 무시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것도 한번 문제 볼까? 진도 나가기 되게 하니까 이런 상태로 한번 볼게요. 저거하고 연계시켜서 볼까? 네. 저거하고 연계시켜서 보자. 자, 얘는 지금 조금 전에 그냥 첫 번째 1에 연결해 놓은 상태야. 그럼 여기 몇 마이크로 쿨럼이 차지하지? 200 마이크로 쿨럼이 차지해서 총량이. 그런데 얘를 이쪽으로 연결해 보. 이쪽으로 연결해 버리면 얘는 나뉘지. 얘가 얼마? 이 전체 전압이 얼마가 돼? 3분의 20V가 돼버리고 얘가 3분의 200 마이크로 쿨럼이 돼버려. 얘가 3분의 400 마이크로 쿨럼이 돼버렸어. 그런데 갑자기 극한을 얘를 벌려버려. 원래 D였는데 얼마로? 1B로 벌려버렸대. 그럼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10 마이크로. 아, 재미가 없다 이러면 두 배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네. 10 마이크로 줄어버려. 오케이? 네. 그럼 전압 배치가 다시 되는 거야. 이쪽이 많이 대전됐던 전압가 다시 빠꾸해서 되돌아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는 200 마이크로 쿨럼이었는데 새롭게 10 마이크로 페로 곱하기 V 프라임 더하기 10 마이크로 페로 곱하기 V 프라임이 되버리지. 네. 자, 그렇다면 얘는 20 마이크로 페로 곱하기 V 프라임이 되버리니까 V 프라임은 얼마가 되니? 10V로 변화되는 거지. 이 10V로 변화돼 버리고 새로 대전된 전화량은 얼마가 돼? 새로 대전된 전화량 얼마가 되니?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마이크로 쿨럼씩. 원래 똑같으니까 똑같은 만큼씩 아니게 되는 이런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회로에서 변하는 건 이런 변화들을 가끔 묻는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는 학교 프린트 자료 정도 있고 시험 문제는 잘 안 내시더라고. 시험 문제는 잘 안 내시는 편이야. 그렇다고 꼭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잘 안 내는 편이야. 자, 그러면 전기용량의 계산부터 한번 살펴보자. 전기용량 계산은 자, 차례만 한번 얘기 드리고
우리 내일 수업할 때 내일 수업 있는 거 맞아? 지난주에 시간표 잘못 짜셔갖고 원래 선생님이 1교시에 다른 반 수업하고 너네 수업이 이제 중간에 잡혔어야 되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니네 수업을 아예 없애버렸더라고. 그리고 선생님 아침에 9시 와갖고 9시 반에 와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업이 없대. 시간표를 선생님도 그날 받았어 아침에. 그래갖고 1시간 와갖고 뭐 데리고 놀았지. 자, 그때 니네 수업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 전기용량의 계산을 한번 살펴보자. 후배들 수업하는데 선생님 찾아다녔지. 그날 시간표 안 주면은 몰라. 자, 25-2 이야기 전기용량의 계산을 보자. 자, 전기용량의 계산은 세 가지 단계를 연속적으로 계산해 준다. 단계가 필요해. 얘를. 자, 첫 번째 스텝. 전기장을 계산합니다. 극판 사이의 전기장을 계산합니다. 극판 사이의 전기장을 계산한대요. 누굴 이용해서 전기장 계산한대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 계산. 두 번째. 자, 이 전기장의 계산은 두 극판 사이에 전차를 계산합니다. 두 극판 사이의 전차를 계산해요. 두 극판 사이의 전차는 이런 것으로 계산해요.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전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향해서 E 도트 ds를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두 녀석 사이의 전위 차이가 계산되졌지. 이 전위 차이는 그냥 V라고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네. 그럼 누구하고 비교하니? Q는 CV에서 V는 C분의 Q와 비교해. 그럼 전기용량에 해당하는 값들을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이 전기용량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일단 27장 근처까지 나간 다음에 현대물리 부분을 나갈게. 네, 역학 부분 케플러 법칙하고 그 다음에 단진동 부분을 학교에서 해주지 않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현대물리 특수상대성 이런 정도까지 끝나고 그 주변까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하고 그리고 단진동을 그때 할게. 안전하게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장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학기 초반까지 기말고사 범위까지도 지도를 좀 나갈게. 자기장하고 매설 방정식이 아마 기말고사 보통 범위가 될 거거든. 그래서 계속 바쁘잖아. 시간 준비 기간이 짧아갖고 그때 자기장을 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할게. 네. 자, 지금 이렇게 플러 법칙이 학교 그 프린트에 있었는데 쌤이 그러니까 안 하신 거잖아. 네. 안 하실 것 같아? 네. 단진동은 아예 그거 하지도 않아가지고 단진동 배운 적이 없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언급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배우고 나갈 거야 아마. 안 달아줄 수는 없어.